안녕하세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들 브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장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만 잘 정리해도 여러분은 브랜드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브랜드 이름, 브랜드 미션, 브랜드 비전, 브랜드 고객,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워딩, 마지막 한 문장 정리하기.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요. 브랜드 이름은 사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브랜드 이름 짓는 법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걸로 도움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브랜드 이름만 잘 지어도 브랜딩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가치관 같은 게 적절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팁 같은 거는 드리지 않을 것 같고, 굳이 팁이 있다면 챗GPT를 활용해 보세요. 내가 브랜드 이름을 못 짓겠다라고 하면은 챗GPT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키워드들을 수집하고 그걸 조합해서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미션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유일하게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고요. 예술가의 비즈니스에서 사업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고 브랜드의 본질은 감성적인 영역의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봐도 그 포인트가 아니고서야 일관적으로 고생하면서 브랜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소비자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이미지, 어떤 하나의 상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옷 품질 요새 다 좋죠. 다만 여기에 어떤 로고가 박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은 한번 설정한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 브랜드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 순간에 해결하고자 했던 지점, 내 사업의 뿌리이자 본질, Y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내려갔을 때 답변이 바로 브랜드 미션이 될 것입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표면적인 미션과 진짜 미션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글리밤의 표면적인 미션, 다시 말해서 기관의 담당자들을 설득할 때 혹은 사업계획서에 적을 때는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접근성 향상, 그리고 힙합 문화와 음악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라고 적는데요. 조금 딱딱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딱딱해서 우리는 실제 우리 조직원들이 공유하는 미션을 뭐라고 하냐? 그냥 힙합이에요. 그리고 I don't give a fuck 이라는 약간 힙합적인 표현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내 가치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어글리밤을 구성하는 정신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브랜드 비전인데요. 우리 브랜드는 미래에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입니다. 브랜드 비전은 명사로도 동사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가령 땡땡한 브랜드, 아니면 무엇무엇한 동반자 같은 명사로도 끝날 수 있고요. 아니면 무엇무엇 사회에 환원한다, 이렇게 동사로 끝날 수도 있겠죠. 워크숍을 진행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비전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비전을 정의하기 전에 일단 1년 뒤, 3년 뒤, 5년 뒤 여러분들이 운영할 브랜드의 모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상상해서요. 가령 몇 명의 멤버와 일을 할 것이며, 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며,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다. SNS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캠페인은 이러이런 것들을 진행했다. 콜라보레이션이나 레퍼런스들은 이런 게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건 이거였다.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은 무엇이다. 주로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브랜드의 이상향을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 브랜드의 비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고객인데요. 이거는 브랜드 워딩이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미지를 바탕으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 봤어요. 그리고 그 키워드들이 진짜인지 지금 한번 물어볼 건데, 지금 핸드폰을 꺼내세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내가 브랜드를 만들 건데 나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키워드나 단어들을 적어줘. 이유를 적어줘도 좋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브레인스토밍 해줘도 좋아. 이렇게 보낼 거예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당장 하신 다음에 영상이 끝난 뒤에 확인해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단 너무 친한 친구는 지양합니다. 왜냐면 장난칠 거예요. 가장 좋은 대상은 일로 만난 사이지만 사석에서도 종종 만난다거나 연락을 하는 사이 정도가 좋습니다. 느슨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동료 정도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예술, 여러분의 브랜드, 여러분의 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메시지를 많이 받으면 쭉 나열해 보시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카테고리를 나눈 것처럼 나눠보세요. 그 다음 그 아래에 단어들을 쭉 적으세요.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의 욕망과 감성으로부터 선택한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로부터 뽑은 단어 그룹이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여러분의 동료로부터 받은 단어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어 그룹이 총 2개가 있는 건데요. 이걸 다시 합쳐서 카테고리화 할 겁니다. 어떤 카테고리에 종속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카테고리가 탄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브랜드의 이미지와 키워드들이 대략 정리가 된 것입니다. 브랜드 고객을 말하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브랜드 고객도 이제는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철저하게 취향과 감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브랜드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나왔다면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집단 혹은 그 단어와 관련 있는 집단이 바로 여러분이 노려야 하는 타겟입니다. 혹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글리밤 같은 경우는 낭만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낭만이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그룹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 같은 예술가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사실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예술가들이 저의 고객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이 과정을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면서 결국에 나의 고객들은 나와 같은 예술가들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술가의 비즈니스,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예술가의 브랜딩 같은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저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돈을 지불하진 않았지만 팔로우라는 가치를 주셨으니까 그 가설은 어떻게 보면 맞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예술가 집단 같은 그룹이 아니라 개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글리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저희는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기관, 다시 말해서 B2B나 B2G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원, 특히 B2G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분들이나 재단 담당자 분들 중에서 이런 낭만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에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분한테 클레임을 엄청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그 담당자분이 저한테 일을 주셨어요. 클레임을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 일을 준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을 알고 보니까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었고, 그분 덕분에 팀이 새로 꾸려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상사의 주장에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고, 자기 일을 좋아해서 주말에도 출근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행사를 SNS에 업로드하기도 하는 그런 낭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객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브랜드 워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글리밤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스몰 브랜드 리서치, 카드뉴스,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소개한 3편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한다 라고 말하는 브랜드들은 단순하게 언어를 뛰어넘어서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듭니다. 굉장히 압축된 개념으로요. 예를 들면 콜린스의 콜린스 모먼트 같은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고객들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사실 브랜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정말 실력적으로 탑티어에 있는 좋은 제품, 소위 명품보다 우리가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것은 가격적인 이야기를 빼고 이 브랜드의 스토리에 매료되었고 이 브랜드를 응원하고 이 브랜드의 메시지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토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영감을 받은 곳에서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매력을 느끼게끔 진정성 있는 이야기라면 뭐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길면 안 되고 5줄에서 6줄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건데요. 예술가의 비즈니스 10편 마지막 편을 보시면 제가 만든 브랜드 5개를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해놓은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스킬은 브랜드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PPT를 만들 때, 마케팅 카피를 만들 때 등 수많은 곳에서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이 한 문장 설명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런디스타운의 가장 큰 한 줄 설명은 정적으로 기획하고 동적으로 채운 공간인데요. 하지만 콘텐츠를 소개할 때는
Everyday Chillin' 런디스타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할 때는 런디스타운과 슬기로운 음악 생활 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텍스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적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